자, 같이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 콜 fx와 이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주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끊어 주시고요. 자, 이 곡선 위의 점 중에서 주어진 점 p까지의 거리가 최소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치겠습니다. 이때의 점을 Q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 Q에서 곡선 y 콜 fx에 접하는 접선이 직선 PQ의 수직인 이유를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테크닉으로는 좀 많이 알고 있죠. 특히나 이제 수학 상이라던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던가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수원 수투 여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고, 그걸 방법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직접 또 증명을 해라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그림을 굳이 뭐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우선은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얘를 지금 fx다라고 했을 때 문제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를 p다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점에서 fx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또 이렇게 접선을 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요 점을 Q라고 했을 때 이 Q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지금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고요. 지금 이 수직이 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P라고 하는 것은 고정점으로서 A, B라고 이렇게 둘 거고요. 그 다음에 fx 선상에 있는 점 y 콜 fx 위의 임의 점 t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t, ft 라고 가정하자. 예,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pt라고 하는 것의 지금 거리는 t-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ft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됩니까? b의 전체 제곱이 되더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PT의 최소라고 하는 것은, 최소는 PT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PT의 제곱은 t-a의 제곱 플러스 ft의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의 y 콜 fx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실수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어줄 건데 이 말은즉슨 결국에는 ft라고 하는 게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해당이 되므로 결국에는 요 녀석 전체도 어떻게 해요? 미분 가능한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왜냐하면 얘는 지금 보시면 t에 대한 1차, 그러니까 t에 대한 2차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ft-b에 지금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얘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을 두 번 곱한 것도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쓰실 때에는 y 콜 ft는 미분 가능함으로 pt의 제곱도 미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PT의 제곱에 대해서 지금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PT의 제곱의 최소 이렇게 쓸게요. PT의 제곱이 최소일 때 PT의 제곱은 극소이다. 자, 여기 이해가 될까요? 자,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주어진 거냐면 이 문제는 이미 거리가 지금 명확하게 최소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PT의 제곱이 지금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어떠한 함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요, 여기에서 최소값이 존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절대로 어떻게 최소값이 존재를 하지 않죠. 가령 예를 들어서 y x의 세제곱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구간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는 한은 최소값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얘가 최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처럼 이런 식의 뭐 함수 또는 지금처럼 뭐 이런 식의 함수, 예, 이렇게 주어져야지만 최소가 존재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최소가 되는데 특징이 어떠냐면 이렇게 그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미분계수 자체가 0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최소를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예, 요 점에서 최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가 극소에 해당이 되고 결국에 미분계수가 결국에는 0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얘가 최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A랑 B는 고정점에 해당이 되고 T에 대한 변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DT분의 D의 PT의 제곱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라는 거니까 2에 그 다음에 T-A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FT 마이너스 B.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뭘 꼭 써야 됩니까? F'의 T를 이렇게 써줘야 되고 결국에는 얘는 0의 값을 갖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또 최소가 되는 점 자체를 또 Q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때 점 T가 점 Q라고 한다. Q라고 하면 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T 대신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A를 집어넣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A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Q라고 할게요. 이렇게 쓸까요? 차라리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좀 수정을 할게요. 점 T가 점 Q, Q, 그 다음에 FQ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예,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T 대신에 Q를 집어넣고 FT 대신에 FQ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2 곱하기 그 다음에 Q-A 플러스 2 곱하기 FQ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곱하기 F'에 어떻게 돼요? Q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퀄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납득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는 2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약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케이스를 분류를 할 겁니다. Q라고 하는 것과 A가 서로 같을 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Q 마이너스 B 거기에다 곱하기 F'의 Q 이퀄 0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두 개의 곱을 했을 때 0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f의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0이라고 하면 fq는 b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fq라고 하는 게 b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q와 a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 p가 곡선 y 이퀄 어떻게 fx 위에 있어요. 있으므로 오순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fq라고 하는 것과 b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f'의 q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q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의 q라고 하는 것은 q, fq.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p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p는 지금 a, b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지 q라고 하는 것과 a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같아지니까 결국에는 pq라고 하는 이 직선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f'의 q는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이 경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PQ가 자, 뭐 직선이라고 할까요? 또는 선분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직선 PQ가 Y축에 대해서 평행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점 Q에서 접선은 어떻게 됩니까? X축에 평행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두 직선은 수직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접선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직선 PQ가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니은으로 가서 이번에는 Q와 A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F에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지금 B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F'의 Q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을요 우변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Q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이 녀석으로 나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Q 마이너스 A분의 FQ 마이너스 어떻게? B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에다가 F'의 Q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Q,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요? 차라리 얘가 의미하는 것은 PT의 직선 PT의 기울기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울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서로 곱했을 때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직선 PT와 그 다음에 y 이퀄 fx 위의
점 Q에서의 접선은 수직이다. 자, 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gx와 hx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그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었을 때 그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두 곡선이 있는데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대략 그냥 생각을 해도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이 녀석을 hx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gx 위에 q라고 하는 점이 있대요. 그죠? 그 다음에 hx 위에는 r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qr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최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이것부터 표시를 좀 할게요. 얘가 최소가 된다. 자, 그랬을 때 y gx에 접하는 접선과 그 다음에 점 R에서 곡선 y hx에 접하는 접선이 모두 직선 QR의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우리가 같이 했었던 문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두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 접선에서 수직을 이루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접선을 그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좀 옮겨 볼게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쵸?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점이 지금 R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긋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수직을 이루고 있다 라는 뜻이고, 이 경우에 지금 R이라고 하는 것과 Q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거리가 최소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은 Q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 지금 gx 위의 임의점 q 그 다음에 gq라고 임의점 임의점 q를 뭐 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y 지금 h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의 임의점 r을 지금 r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hr이라고 할까요? 자, 이라고 하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결국에는 RQ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Q-R의 전체 제곱 플러스 GQ 마이너스 HR, 자, 이 녀석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PQ가 최소이면 PQ의 어떻게 해요? 제곱도 최소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y gx와 y h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PQ의 PQ가 아니죠? 지금 RQ인데 제가 이걸 계속 다르게 쓰고 있었어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 RQ, 그 다음에 여기도 RQ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RQ입니다. RQ의 제곱도 미분 가능한 함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PQ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PQ의 제곱의 최소가 되는 것은, 자, 이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를 좀 여기까지만 딱 마무리를 하고, 자, 쓰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여기서 좀 수정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어떻게 갈 거냐면 그러므로 임의 전 임의 실수 뭐라고 할까요? 실수 R에 대하여 dr분의 d의 pq의 제곱은 0이다. 한편 임의 실수 q에 대해서도 dq 분의 d, 그리고 이걸 계속 rq라고 해야 되는데 rq의 제곱도 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한번 본론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rq라고 하는 것의 제곱은 q-r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gq 마이너스 hr, 자, 이 녀석의 제곱인데 dr분의 d는 d의 pq, rq, 죄송해요. rq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의 2에 q-r 플러스 2 곱하기 gq 마이너스 hr, 그리고 마이너스의 h'의 r이다. 그리고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R에 대해서 지금 미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분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R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Q를 고정점처럼 가정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거를 쓸 필요는 없는데 지금처럼 이러한 식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dq 분의 d, 그 다음에 rq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의 q-r 제곱 플러스 2의 q
GQ 마이너스 HR. 자,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G 프라임의 Q. 자, 이퀄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봤을 때, 자, 우선 첫 번째는 Q와 R이 서로 같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2번식이라고 한다면 1번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GQ 마이너스 HR, 자, 곱하기 마이너스 H 프라임의 R.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퀄 0. 그럼 여기서 이를 소거를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 상태로 그냥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이 경우에도 GQ와 HR이 같으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두 곡선 y 콜 gx와 y 콜 hx가 만남으로 모순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GQ랑 그 다음에 HR은 서로 어떻게 해요? 다르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면 H'의 R은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동시에 두 번째,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식에서 Q랑 R이 서로 같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2 곱하기 G에 Q-HR 곱하기 G'의 Q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요 녀석의 내용을 동일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요 경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GQ, HR이 서로 다르다. 이면 G'의 Q는 0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녀석을 GX, 이 녀석을 HX.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긋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림을 제가 예쁘게 못 그렸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가 뭐냐면 지금 GX 위에 있는 것을 지금 Q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H 위에 있는 것을 R이라고 하는 건데 QR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뭡니까? 직선 Q 그 다음에 R은 Y축에 평행하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H'의 R이라고 하는 게 0이고 그 다음에 G'의 G라고 하는 게 또 0이다 라고 했어요. Y 콜 GX 위의 점 Q에서 접선은 X축 평행 Y 콜 HX 위의 점 R에서 접선도 X축 평행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므로 뭐 두 번 쓸 필요는 없고 뭐 직선 R QR과 그 다음에 두 점 그 다음에
Q와 그 다음에 R에서의 접선은 수직이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싶으시면은 직선 QR과 점 Q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다. 그리고 직선 QR과 그 다음에 R에서의 접선이 또 수직이다 라고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번에는 Q랑 그 다음에 R이 서로 다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좀 복사 좀 할게요. 복제를 할까요? 자, 복제를 해서 자, 여기다가 좀 쓸게요. 자, 동일하게 똑같이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보시면 요 녀석을요. 아이고. 자, 이 녀석을요. 우변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갈게요. 이거를 우변으로 보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Q 마이너스 R.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GQ 마이너스 HR. 그 다음에 우변으로 보냈으니까 여기는 그냥 H'의 R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는 서로 수거가 되고 얘로 다시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은 Q-R분의 그 다음에 G Q-HR 곱하기 H'의 R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2랑 2가 서로 소거를 이제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 제곱 아닙니다. 혹시 위에서도 제곱이라고 했나요? 혹시? 예, 이거 예, 지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요 녀석을 우변으로 보내버릴게요. 그러면 그리고 QR로 다시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마이너스 1은 Q-R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GQ 마이너스 그리고 HR 그 다음에 곱하기 G'의 Q.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얘랑 얘를 서로 곱했을 때 얘랑 또 얘를 서로 곱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딱 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직선 PQ, RQ는 Y 콜 그 다음에 HX 위의 점 R에서의 접선과 수직.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선 RQ는 Y 콜 GX 위의 점 Q에서 접선이 수직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제시문 2에 4점 A, B, C, D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D의 값이 지금 최소가 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지금 결국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A 더하기 그 다음에 B, C 더하기 C, D인데 얘의 최소. 예, 최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점 D의 X좌표와 점 A의 Y좌표의 차가 6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검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가 되겠죠. 그 차가 진짜 6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 좀 해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점 A와 D의 좌표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문제 1과 문제 2를 한 이유가 결국엔 문제 3을 풀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역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를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A라는 점은 y 콜 루트의 x-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A가 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A다. 자, 그 다음 y 콜 x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편의상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b라고 할 겁니다. 자, 얘는 y 콜 x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지금 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y 콜 0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x축을 의미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D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11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됐죠? 예. 그러면 이 녀석은 이 위에 D라고 하는 점이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그냥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B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BC를 또 있고요. 그리고 CD를 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길이의 최소를 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예, 이걸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봅시다. 우선은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우선은 루트의 x-1이라고 하는 것을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던 수학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이 a라고 하는 점, 얘를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 길이와 그리고 요 길이는 자, 요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B에서 C는 그냥 그대로 두고 C에서 D인데, 자, 지금 보시면 요 곡선 있죠? 위에 있는 2차 함수 얘를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칭을 시켰으니까 그림이 좀 예쁘게 나와야 될 텐데, 자, 다시 한번 좀 그릴게요. 우선은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한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리고 대칭을 시켰을 때 얘를 D1이라고 하겠습니다. D를 대칭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와 그 다음에 C에서 D1까지의 길이가 서로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D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길이는 A1 그 다음에 B 더하기 그리고 BC 더하기 그 다음에 C에서 D1까지의 길이의 합과 서로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A1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긋죠.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은즉슨 요 녀석의 최소가 되는 것은 A1 그 다음에 D1의 길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최종적으로 요 녀석의 채소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요 녀석의 채소는 요 녀석인데 얘에 대한 채소를 다시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A1이 속해져 있는 것은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자, 그 다음 D1이라고 하는 게 속해져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0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113.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우선은 결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A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고 요 곡선에 있고 D1이라고 하는 것은 요 곡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최소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잘 봐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랑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접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편의상 D2라고 하게 되면 A1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A1에서 D2. 자, 요렇게 수직이고요. 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수직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D1에서 D2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요 녀석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의 최소는 A1 그 다음에 D2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납득됐습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2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선은 좀 가정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성질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직선 A1, D2는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두 곡선 y 콜 x의 제곱 플러스 1과 y 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0의 x 플러스 113의 공통, 자,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통 법선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뭐 fx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gx다. 뭐 이런 형식으로 먼저 명확하게 제시를 좀 해놓고 y 콜 fx 그 다음에 y 콜 gx의 공통 법선이다 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사실 A1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가볼게요. 자, A1의 뭐라고 할까요? X좌표를 뭐라고 할까요? X좌표를 뭐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D2의 X좌표를 자,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그냥 쓰세요. 다 쓰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쓴 겁니다. 를 베타라고 하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점 A1에서의 공통 법선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곡선의 방정식. 자, 요렇게, 갑자기 발음이 안 되네. 공통 법선의 방정식, 을 구해보면이라고 쓰시고요. 구해보면.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A1에 알파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A1이 속해져 있는 게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y = x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직인 직선을 이제 가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y에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이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얘를 미분하게 되면 2x인데 지금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알파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x 마이너스 알파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2의 알파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시고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을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은 그렇죠. 이 녀석은 마이너스의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죠. 자, 그러니까 자,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좀 쓸게요. 그러면 이 녀석을 우변으로 보내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 2분의 1은 그대로고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1.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알파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이 녀석을 정리를 한 게 이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점 D2에서의 공통 곱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얘는 y 꼴 아까 마이너스에 자, 뭐였죠?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113입니다. 자,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에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30.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y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엔 플러스가 되겠죠. 다시. 그리고 2의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0 베타 플러스 113.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베타를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의 30인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요? 수직을 이루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의 베타 플러스 30 분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여기 플러스 요 녀석은 마이너스다 라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4베타 마이너스 30 자, 요렇게 쓰겠습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x 마이너스 베타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변으로 보내버릴게요. 그러면 y는 4베타 마이너스 30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30 분의 그 다음에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2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0베타 플러스 113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얘는 그냥 둡시다. 예,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보일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공통법선이라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즉슨
요것과 얘가 서로 어떻게 동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2의 알파는 4베타 마이너스 30과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30분의 베타 마이너스 2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0베타. 아, 이거 계산이 짜증나네요. 와, 우선은 좀 손이 좀 아파가지고 잠시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베타를 소거를 할까요? 베타를 소거를 자, 그냥 베타를 소거를 합시다. 바로바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자, 우선 첫 번째 4베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의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30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녀석분에 여기에 지금 베타 대신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5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부호 조심하시고요. 자, 이거 계산 이제 틀리게 되면 상당 시간 소요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녀석을 이제 한번 보시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2에 베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15 a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에 2 곱하기에 4분의 225 됐습니까? 플러스 113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소거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225 플러스 2분의 226 자, 그러니까 얘를 합하게 되면 요 녀석은 뭐가 됩니까? 2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2에다가 자, 그냥 이렇게 쓸까요? 2에다가 베타라고 하는 게 요 녀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계산이 은근 좀 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플러스 여기 뭐가 와요? 2분의 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양쪽에다가 2의 알파를 먼저 곱할게요. 그러면 2의 2의 그 다음에 뭡니까? 2의 알파의 지금 세제곱 그쵸?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3알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2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그리고 2알파를 곱을 하는 거니까 자, 얘는 이렇게 쓸게요. 그냥 2의 알파라고 하시고 2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가 서로 소거가 되고 그래서 2분의 1 앞쪽에 있는 2를 곱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인가요? 예, 그리고 플러스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양쪽 다시 2를 한번 곱할게요. 그러면 4의 알파의 세제곱에 플러스 6의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플러스 15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의 알파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5
얘를 좌변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4의 알파의 세제곱, 4의 알파의 세제곱이 아니라 6의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9의 알파 마이너스 15는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납득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3으로 약분이 가능하죠. 2의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5는 0 됐죠.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의 전체 총합이 결국에는 0이니까 조립제법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2, 네모, 3,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러면 1입니다. 2고, 2고, 그리고 2고, 2고, 5고, 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 자, 그러므로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알파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2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5에 해당이 되고요. 이퀄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녀석 한번 보시면 얘는 판별식 d 자체가 4분의 d가 결국에는 1 마이너스에다가 10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2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5가 0보다 크므로 결국에 알파는 1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타는 자, 위로 올라가서 알파는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알파가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베타는 2분의 14니까 7이죠. 예, 베타는 7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알파가 1이고 베타가 7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자, 다시 위로 좀 올라갈게요. 알파가 1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A1의 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1,2가 되겠죠? 그리고 D2의 좌표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쵸?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D2의 X좌표는 아까 7이 나왔으니까 7, 그 다음에 여기다가 7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7, 7에 49, 2 곱하기 49 마이너스 60, 60이 아니라 210이죠. 그 다음에 113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98이죠.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210 플러스 110 플러스 3 플러스 98.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게 되면 101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랑 합치게 되면 결국에는 뭡니까? 1이죠. 그리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구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A와 D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D2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7,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여기 A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1,2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제 좌표인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y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1. 그 다음에 얘를 대칭을 했을 때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기에 d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d는 7,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A의 좌표는 뭐가 된다? A의 좌표는 2,1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D의 좌표는
1, 2다.